과거에는 손팔 저림이라고 하면 흔히 디스크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팔저림의 원인이 단순히 디스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실제로 영상검사에서는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증상 부위와 디스크 레벨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경 차단을 받아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디스크에 관련된 진료들을 계속 받고서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쪽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견갑골 쪽의 증상과 어깨 통증, 그리고 손팔 저림을 호소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대체로 어깨 한쪽이 무너져 있거나 체형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이 불균형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아요.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우리 신경은 고무줄처럼 조금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팔을 굽히거나 혹은 뻗거나 아니면 다리를 굽힐 때, 이럴 때 신경이 같이 늘어나는데요. 보통 말초신경은 정상 길이에서 약 6%까지 늘어나도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신경들이 늘어나서 추가적인 신장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경추에서 나와서 쇄골 아래를 지나서 팔로 이어지는 상완신경총과 상완신경들이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고무줄을 과하게 당기면 이 고무줄이 스트레스를 받듯이 신경도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 장력을 받게 되면 혈류가 막히거나 혹은 신경 전도가 불안정해지면서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눌리는 자극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자극만으로도 저림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이 신경 압박 부위에 시술들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불편하거나 치료에 반응이 나오지 않게 되면 여기 보이는 체형적인 불균형을 반드시 재활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깨가 비대칭이니까 어깨만 제대로 재활해야지 라고 접근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임상 초년차에는 그렇게 접근했다가 효과가 있는 경우보다 잘 없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먼저 고관절과 체간의 안정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 체형이 전반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신경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흉곽과 견갑이 제대로 붙어서 잘 움직이는지, 이런 견갑 안정성이 확보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손팔 저림이 단순히 디스크만의 문제도 아니고 혹은 단순히 신경 포착이나 압박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전반적인 체형이 무너지게 되면서 나오는 신경들의 물리적인 자극,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야 만성적인 손팔 저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추 디스크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증상들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이런 신경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